이거 임기 절반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국정성과 얘기하고 뭐 이럴 텐데 그거 하지 마라. 지금 똑같은 제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인적쇄신할 때 방향은 뭐냐, 원칙은 뭐냐. 임기 5년 대통령이 임기 절반이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임기 2년 반짜리 대통령이 1기가 끝나고 새로 이번에 대통령 됐다. 11월 10일 날 내가 다시 대통령 됐다. 그러면 완전 대통령실을 어떻게 세팅할 거냐. 내가 어떻게 세팅할 거냐. 그냥 원점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분들, 익숙한 분들로는 100% 실패하는 게 그냥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요,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양극화 타개 등 임기 후반기 의제와 휴대폰 교체 등 쇄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쇄신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인사겠지요.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지난번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뭐 고려 중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나 좀 더 신중함의 방점을 찍은 듯합니다. 개각에 조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그 결과물을 내놔야 될 텐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총리겠지요. 일단 대통령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는 게 이게 국제정치 환경이 너무 급변했어요. 트럼프가 왔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외교 안보 라인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된 그 고려가 하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그동안은 재정 건정성이라고 얘기해왔는데 사실은 그 재정 적자는 계속 뭐 늘어났고 재정 준칙도 뭐 거기에 못 지키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기를 좀 실기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정부도 재정을 좀 지금 확장 재정을 해야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소비가 지금 안 살아나고 있는데 정책적 수단으로 지금은 돈을 풀어갖고 뭘 해야 될 상황이다. 근데 이걸 완강히 안 하던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책을 찾아야 되고 뭐 추경을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근본적으로 지금 그 경제 운영 기조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검토가 있어야 될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지금 개혁안 던져놓은 것 중에 지금 연금 개혁안만 지금 정부안이 나와 있고, 그거는 뭐 여야간에 지난번에 어느 정도 됐으니까 좀 이걸 해야 될 거고, 지금 의료 개혁이라든가, 지금 뭐 노동 개혁이라든가, 뭐 교육 개혁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전혀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문제들, 우선은 이제 외교 안보 문제, 한일 간의 문제도 이번에 그 사도강산 결국 뭐 또다시 충돌을 했는데 일본이 뭐 나머지 반을 안 채웠고 일본도 참 그런 거 보면 일본 정치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에서 반발을 무릅쓰고 그 정도까지 갔으면 이런 정도는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뭐 어쨌든 그 일본도 지금 그렇게 적응을 못했고 너무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인사 문제도 전체 그 기조, 외교 안보 기조, 그다음에 경제 기조 여기에 맞춰야 뭐 인사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신중함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말씀대로 지금 외교 안보 문제,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되고 이제 일본도 총리가 바뀌고 하면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총리 후보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차기 총리 좀 신중하게 선택하겠지만 결국 그 핵심 조건은 무엇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 총리는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민주당이 동의 안 하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 동의가 최고 조건이다. 민주당 동의 받는 사람. 예.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버리는 카드 첫 번째, 두 번째 버리는 카드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뭐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첫 번째 딱 던졌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첫 번째 정부가 내놓은 인사부터 인준시켜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 대법원장도 좀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고려할 때 첫 번째는 바둑으로 말하면 사석작전인데 버려지는 카드로 나갈 사람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이게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을 때 그때 좀 야당이 이런 분들 좀 고민하고 있네. 처음에 추천해달라고 야당에서 그러던가 아예 추천은 책임을 나눠주기 싫으면 그건 뭐 정부가 하실 일이다. 대통령께서 하시면 된다. 그러면 그럼 제가 고민하는 분 이런 분들인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기조에 맞는 지금 국정을 끌고 갈 만한 분들 찾으면서 야당의 반발 안 할 분들 찾아야 되니까 이 조건을 엔드로 만족시킬 분들. 지금 그래서 하마평에 주후영 국회 부의장, 권영세 의원, 뭐 이정현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글쎄 모르겠어요. 사석인가요? 이정현은 뭐 호남이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예. 우리가 지금 탈냉전 세계화 국면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내각을 총괄하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아무리 총리가 뭐 대독 총리란 말을 듣지만 그래도 총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할 수 있는 분을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인준만 너무 생각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생각나시는 분이? 저는 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할 때 사석도 고려해서 이렇게 1, 2, 3, 1, 2, 3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지는. 예. 장관은 뭐 청문회하고 상관없이 그냥 임명하는 거니까 네. 그냥 할 텐데 지금은 뭐 야당이 어쨌든 첫 번째는 바로 인준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고 아니면 첫 번째 그렇게 할 거면은 뭐 대통령이 야당도 좀 설득하고 우선 그 전에 야당이나 여론에서 뭐 무난한 저 훌륭한 분을 모셨다 이런 분을 좀 하면 좋죠. 그런 분들이 왜 대한민국에 없겠습니까? 있죠. 무난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왜 이제 일론 머스크 발탁한 것처럼 어떤 파격 인사가 필요하다. 그쯤에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를 내정도 했죠. 지명했죠.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그분들을 다 그런 취지에서 한 거잖아요. 그때 또 기조가 어쨌든 창조경제 뭐 이러면서 완전히 파격적인 인사였는데 그게 잘 안 됐고 지금 미국은 어떤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관료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AI 시대니까 우리는 그런 정도의 파격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좋은데. 네, 네. 그런 정도의 파격을 예를 들면은 뭐 젊은 총리 40대 뭐 50대 뭐 세계 외교안보 전문가가 아니면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기업인 출신 중에 파격적으로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오랜만에 40대 총리인 김태호 총리를 지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뭐 파격적으로 40대 총리를 지명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야당이 이건 무조건 반대만 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윤 대통령 스타일은 그런 파격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익숙한 분들하고 일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좀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점점 방대하게 퍼져가는 분위기고, 심지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명 씨 관련 의혹을 포함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뢰 회복을 위해서로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 이게 진정한 쇄신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못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상병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특검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도 왜 그 특검을 했느냐 제가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당대표 되고 나서 바로 그걸 해소했어야 했는데 계속 끌고 왔잖아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인데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 야당이 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탄핵에 대한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만든 특검법이라고 하더라도 최상병이 안 받아들일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1심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니 이 죄가 더 중한데 이 죄들인데 이 국면에서 이걸로 전선을 흐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쟁 중인데.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독일과 일본하고 맞서기에서 미국과 소련이 손도 잡고 국공 내전이 있더라도 일본하고 싸우려면 국공 합작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만일에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공개적으로 그걸 통과에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책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이 특검법은
국민에서 맞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굳이 지금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인데요. 그런데 지금 오늘이죠.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인가요? 거기 의뢰로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또 한 2%포인트 이상 올라갔고 25.7% 계속 상승 추세거든요. 그거는 뭐,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조사 때, 그거는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평가니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예. 거기에 따른 야당의 저항, 네. 이거에 따라 보수층도 결집할 수 있으니까 그 영향을 좀 받을 거고요. 저쪽이 저렇게 하는데 여기도 조금 더 결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외교 안보 환경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문제, 거기를 좀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거. 그다음 세 번째는 인적 쇄신, 아까 그 내각의 그 파격성,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어떤 개혁성, 뭐 이런 것들이 변했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주문하는 게, 지난번에 기자회견할 때 제가 그런 주문했잖아요. 이거 임기 절반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국정성과 얘기하고 뭐 이럴 텐데 그거 하지 마라. 지금 똑같은 제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인적쇄신할 때 방향은 뭐냐, 원칙은 뭐냐. 임기 5년 대통령이 임기 절반이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임기 2년 반짜리 대통령이 1기가 끝나고 새로 이번에 대통령 됐다. 시즌2?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내가 다시 대통령 됐다. 그러면 완전 대통령실을 어떻게 세팅할 거냐. 내가 어떻게 세팅할 거냐. 그냥 원점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분들, 익숙한 분들로는 100% 실패하는 게 그냥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인식,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생각, 다른 사람, 다른 선택을 해야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이게 너무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즌2로 생각을 하고 아예 새롭게 해라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2년 임기 주셨는데요. 반짜리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됐다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